멜버른 시드니에는 대도시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제가 거의 8개월 정도 연습을 한 상태였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첫 대회에서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2021년 3월에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그때 이제 1등을 하게 되면서 호주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월드 대회도 언제 열릴지 모르다가 2021년 10월에 열렸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연습을 거의 3년 가까이 했던 상태거든요.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또 운이 좋게도 제 월드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호주 대표로 우승을 했지만 호주에는 돌아가지 못하고 제 고향인 부산으로 세계 트로피를 가지고 왔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월드컵 페이서스 챔피언 주경아입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부산에 있는 모모스 커피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대통령 경호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전문성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직업 군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간 지 한 3개월, 6개월 사이에 제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방황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럼 난 다음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분야를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카페에 자주 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카페에는 희노애락이 담겨있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창출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커피를 판매해야 되니까 원재료인 커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커피를 공부하다 보니 하면 할수록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하면 팔수록 알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분야였기 때문이죠. 현업에 있는 이제 카페 사장님들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언을 좀 구했던 것 같아요. 쉬는 날 와서 일을 할 테니 나에게 커피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냐 했는데 다들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만났던 어떤 한 분이 젊으니까 한국에만 있기보다는 해외를 한번 생각해봐라. 커피 견문을 넓히고 본인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열릴 것이다 라는 조언을 생각을 해서 해외 커피 유학을 찾았는데, 제가 다른 언어보다는 영어밖에 할 줄을 몰라서 영어권으로 하자. 그 중에서도 커피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는 멜버른으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호주를 넘어가서 이제 바리스타의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파트타이머로 시작을 했는데, 호주는 한국이랑 좀 문화가 달라요. 거기는 이제 밀크 베버리지 음료를 거의 한 80-90% 소요를 해요. 기본적으로 바리스타라 하면 스팀 밀크랑 푸어링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근데 시간이 2-3년 지났을 때 매너리즘이 좀 오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니까 나만의 무기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커피를 맛을 누구나 다 보거든요. 손님도 보고 바리스타도 보는데, 아침에 뭐 커피 세팅을 잡을 때 뭐 A 레시피와 B와 레시피가 있으면 누구는 A가 맛있고 누구는 B가 맛있고, 다음번에 먹었을 때는 나는 A가 맛있다고 했는데 다음번엔 B가 맛있다고,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커피 맛을 보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건데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걸 한번 정립을 해보고 싶다라는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커피 맛뿐만 아니라 이제 오감을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시각적인 것도 있을 거고 촉각적인 것도, 냄새, 그리고 뭐 청각, 모든 것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 감각을 좀 나를 세우고 커피를 대했을 때 내가 커피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많이 보고 느낄 수 있구나. 뭐 다른 대회들은 심사위원이 있어요. 어떤 선수들의 프레젠테이션이나 시연을 보고 평가를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컵페이서스 대회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없고 선수가 테이블에서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유일한 종목이었던 거죠. 두 개 같은 컵, 하나 다른 컵 한 세트가 총 8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총 24개의 컵을 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총 8세트 다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는지에 대한 개념의 대회인데, 3컵 중에 한 컵은 어떤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제출을 하고 마지막에 들어 올렸을 때 정답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돌아가면서 이제 컵을 들게 하고, 바닥에 표시가 있으면 맞춘 거고 바닥에 표시가 없으면 틀린 거. 약간 뭐 스포츠 경기 같은, 원래 커피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들 하는데 그 대회만큼은 정답이 존재한 유일한 대회였던 거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면서 나에게 필요한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커피를 왜 못 찾아내지라는 건방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해봤을 때 이거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회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겠다, 나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회가 열리기도 전에 당시 2019년 2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호주 같은 경우 땅이 좀 넓어서 지역 대회가 있어요. 뭐 멜버른 시드니에는 대도시다 보니까 좀 사람이 많고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제가 거의 8개월 정도 연습을 한 상태였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첫 대회에서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원래 3월 예정이었던 국가대표 선발전이 2021년 3월에 열렸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 동안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갔죠. 그래서 2021년 3월에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그때 이제 1등을 하게 되면서 호주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월드 대회도 언제 열릴지 모르다가 2021년
10월에 열렸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당시 연습을 거의 3년 가까이 했던 상태거든요.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호주 대표긴 한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임시비자,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대회를 참여하러 나갈 수는 있어요. 국가 밖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돌아올 수가 없는. 다 정리하고 호주 대표로 참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참여를 했는데 또 운이 좋게도 제 월드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커피를 계속 먹다 보면 혀가 둔해지거든요. 이 감각이기 때문에 마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마비되는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감각을 훈련시켜야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고 또 커피를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카페인을 좀 많이 섭취하게 될 수밖에 없죠. 또 맛있는 커피를 먹냐? 그건 아니에요. 대회 준비를 할 때는 좀 오래된 커피를 재료로 쓰기도 하고 맛없는 이제 더 이상 사용 가치가 많이 없는 커피들을 재료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들었죠. 저는 뭐 둘 다 좋아하지만 산미 있는 걸 조금 더 선호해야 하지 않나. 요즘은 흐름이 견과류의 커피와 산미가 있는 커피가 어떤 게 더 우월하냐라고 취급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추세이지만 좀 더 꽃 과일 계열의 맛을 많이 머금고 있는 커피가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기에는 생산지에서부터 노력들을 좀 더 많이 얹혀야 되고 조금 더 맛적인 가치가 더 높다라고 평가가 지금까지 좀 더 되어 왔던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다, 더 맛있게 느낄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급 한우를 태운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커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원재료일수록 약간 약배전으로 하면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는 포인트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웰던 이상으로 굽는 고기처럼 많이 익혀버리면 그 특징이 좀 많이 줄어들죠. 어떤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 많이 볶을 것인가 조금 상대적으로 덜 볶아줄 것인가 정도, 그게 이제 맛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희 모모스 영도 로스터리 안에 있는 생두 창고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항온황습이 다 되었고 있어요. 좀 이렇게 시원하시잖아요, 그죠? 생두가 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그래야 좀 더 오랫동안 그 변질이 되지 않고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사일러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두가 여기 백을 뜯어서 들어가면 이제 각각의 사일러마다 필요한 생두, 뭐 브라질, 콜롬비아, 뭐 에티오피아를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로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 안에 생두가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배출을 하면 쿨링을 시켜줘야 돼요. 쿨링을 안 시켜주면 열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쿨링이 되고 나면 이걸로 빨아 당겨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생두가 이제 원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린빈에서 이제 로스티드 빈입니다. 저는 이제 바 뒤에 여기 테이블 위에서 보통 커피 품질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생두 들어오면 잘 들어왔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 들어오는 커피들 다 맛을 제가 보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피 가루를 분쇄를 해서 뜨거운 물을 붓고 일정 시간 우리고 나서요, 커피 맛을 보는 행위를 우리가 커핑이라고 하거든요. 커핑이라는 거는 그냥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어요. 커피 원재료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토콜, 공통된 프로토콜이라서 커피 원재료의 상태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차 우리듯이 커피를 우려내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케냐 커피가 수입이 되었는데 같은 케냐 커피긴 하지만 각각의 조금씩 뉘앙스 차이가 다르기도 하고 맛에 좀 큰 특징이 다르기도 하고 커피마다 좀 차이가 상이합니다. 이거를 구매를 할 때의 시점과 배 선적하기 전에 보내주는 샘플과 우리한테 물건이 도착했을 때의 상태와 세 가지의 상태가 같은지도 같이 봐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좀 뜨겁긴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이 커피가 가져야 될 맛들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산미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네요. 지금은 추출하기 전에 이제 뜸 단계인데요. 커피 가루가 드라이 하잖아요. 적셔줄 때 물을 한 번에 바로 붓게 되면 커피가 흡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설정한 분쇄도가 좀 가는 분쇄도라서 좀 저어주면서 풀어졌어요. 그걸 교반이라고 하는데 좀 뭉쳐있는 것들이 풀려지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몇 그램을 넣을 건지, 분쇄도 커피를 어느 정도의 굵기로 갈 건지, 물 온도는 몇 도를 할 건지, 물량은 커피 대비해서 얼마나 넣어줄 건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시피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같은 커피를 내리더라도 맛의 표현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되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스피탈리티 정신인 것 같아요. 또 서비스 정신이라고 할까요?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커피를 대하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커피의 표현이나 손님을 대하는 표현이나 자세나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커피를 응용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커피 맛도 다르게 느껴질 거고, 카페는 당연히 손님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서비스도 잘 챙겨야 된다. 커피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다루는 그런 능력도 잘 함양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커피라는 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누구든 제 커피를 먹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커피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만족하는 모습, 맛있어하는 모습, 특별해하는 모습을 줬을 때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잔을 커피를 정성스럽게 제공을 하고 그 커피에 대한 가치를 전달받는 입장에서 행복하다. 그 순간 커피를 마시는 이 순간만큼은 기분 좋다라는 어떤 표현을 받았을 때도 되게 바리스타로서는 뿌듯했던 것 같고, 제 가족 중에 저희 아내도 커피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한 전주현 바리스타. 현재는 모모스 커피에서 공동대표로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포트 해주죠. 터치할 수 없는 존재죠, 사실. 대표인데 뭐 어떻게 제가 터치를 하겠습니까? 커피는 결국은 이 문화, 상호작용, 사람끼리 서로 작용을 해야만 더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커피는 누군가가 응용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내리는 거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는 경험을, 노하우를 공유,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커피를 하는 한. 커피의 매력 중에 하나가 오늘 마신 커피가 내일 마신 커피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마지막 커피다. 커피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 오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커피가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항상 좀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 무언가를 할 때, 대할 때 일관성 있게 대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세운 어떤 하나의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잃지 않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내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잃지 않는 폼을 유지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이어나가는 사람, 그게 이제 프로다움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화의 프로필은 커피로부터 인생을 배우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는 다양각색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내리냐, 다루냐에 따라 커피 맛도 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대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되는 것이 마치 커피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다루는 사람에 따라 커피의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그것도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커피와 인생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저에게 커피는 인생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